네, 안녕하세요. 김선성 파트너입니다. 자, 이제 8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7월 달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웠죠. 시장이 어려웠는데 8월 첫날에 또 시장이 굉장히 또 심하게 폭락을 했습니다. 기대감이 이제 사라져서 그런가요? 뭐 날도 굉장히 푹푹 찌는데 뭐 이제 시장까지 오늘 폭락을 했는데 8월 달에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오늘 시원하게 사실은 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거래소 기준으로는 126포인트, 120포인트가 넘게 빠졌는데 4월 달 이후에 최대 폭락장이 연출이 됐죠. 4월 달에도 이제 굉장히 큰 폭락이 나오고 나서 그때 기회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폭락이 또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 폭락이 기회가 되는데 일단 제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마켓디너 화요일 출연하고 또 토요일 날 3대 천왕 출연하는데 그 일주일 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시장이 2주 지금 박스권에서 한 3주 정도 갇혔거든요. 그러니까 2주 이상, 3주 이상 종목들이 잘 안 터지니까 제가 마켓디너에서 그 얘기를 했죠. 전전주에 2주 이상 이렇게 종목들이 잘 안 터지면 반드시 시장이 폭락한다. 제가 반드시를 붙였어요. 근데 제 예상대로 반드시 지금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관세 이슈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죠.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15% 확정이 됐고 관세 이슈는. 근데 이게 이제 확정이 되니까 폭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관세에 대한 이제 그 이슈는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크게 이제 발목을 잡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관세를 우리가 이제 부과를 이제 받으면 이제 경쟁력 차원에서 어떻게 될지는 향후에 봐야 돼요. 왜냐하면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높은 관세에서 수출 영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향후에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는 이제 다 시장에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폭락을 했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세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또 나왔죠. 그러니까 좀 실망스럽습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분리배당 과세라든지 뭐 이제 좀 우리가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이 좀 미약했기 때문에 그걸 또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이제 또 대주주 부분이 50억에서 이제 10억대로 더 낮아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지금 외국인들 오늘 많이 팔았는데 기관들이 한 이틀 연속 대규모 순매도가 나왔는데, 일단 좀 차트를 보면 이렇게 지금 일봉 차트를 좀 보시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사실 이제 4월 달에 최대 폭락을 보였거든요. 보시면.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서 조정이 그렇게 크게 들어온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여기 이제 3,100을 넘기고 나서 좀 큰 조정을 받았는데, 이때도 이제 길게 가진 않았는데, 제가 요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현금 보유를 많이 높여놔라. 마켓디너 출연해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 3주 동안 박스권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장이 이게 바닥에서 바닥이 아니잖아요. 많이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지금 800포인트가 넘게 올라갔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오버슈팅이 된 거예요. 오버슈팅 구간이 여기란 말이에요. 3,000을 기준으로 해서. 3,000을 기준으로 해서 오버슈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버슈팅 한 만큼은 빼줘야 돼요. 오버슈팅 한 만큼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아마 조금 더 추가 하락할 확률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추가 하락할 확률은 상당히 높은데, 이제 그렇지만 이게 긴 안목으로 본다면, 이제 주봉으로 좀 전환해서 보면 이게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이 3,300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한 30포인트 정도 남겨놓고 이제 이렇게 장대봉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5주선을 깼기 때문에 여기 이제 10주선이 있단 말이에요. 이 10주선까지 깨고 20주선까지 여기까지 내려올 확률은 매우 적다고 보입니다. 물론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동안에 가격 조정이 좀 많이 안 들어왔어요. 3,100을 넘기고 나서부터 오버슈팅이거든요. 3,100 이상 오버슈팅이다. 그래서 제가 그 TV 출연, 특히 이제 마켓디너 화요일 출연인데, 계속 2주 전부터 현금 확보를 더 많이 하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많이 했습니다. 현금 확보를 더 많이 해라. 그리고 많이 오른 것들은 차익 실현해라. 그 얘기도 많이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뭐 정확히 맞힐 수는 없지만, 이번에 이제
3,000을 기준으로 해서 한 3,100은 뭐 깨고 내려와야 되겠죠. 3,100은 뭐 불과 이제 뭐 몇 포인트, 한 20포인트 빠지면 3,100이니까. 3,100을 만약에 깨고 내려온다면 제가 생각에는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가 매수 기회다. 왜냐하면 한번 여기 내려오고 나서 예, 한번 또 파동을 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3,300을 가더라도 올해 제 생각에는 3,300포인트를 만약에 넘어가더라도 고점이 나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역사적 고점이 3,316이거든요. 그래서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 최대한 차익 실현 관점으로 봐라. 그 얘기를 계속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많이 빠지면 이제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제 지수의 사실 바로미터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보시면 돼요. 이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가 7만 전자 넘기고 나서 또 빠졌죠. 예, 빠졌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앞으로 뭐 더 갈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전자 넘기고 지금 조정이 어디서 완료가 될지 예, 그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그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면 뭐 거래소는 시총이 가장 큰 게 삼성전자고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좀 많이 빠졌고 SK 하이닉스도 많이 빠졌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반도체가 살아나지 않으면 시장을 이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반도체는 무조건 살아야 돼요. 예? 반도체. 1순위에 1순위. 그리고 수출도 제1위가 반도체입니다. 그죠? 수출도 제1위가 반도체예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자동차죠, 사실은. 자동차. 뭐 이번에 관세는 어쨌든 뭐 15% 확정이 되긴 했는데 자동차 영향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조선이 또 세계 1위죠. 지금 뭐 조선도 주가들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주도주예요.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죠. 주도 섹터.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가 시장을 가장 먼저 이끕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시장이 오랫동안 갈 수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그 중에서도 이제 1위가 이제 삼성전자니까 예? 삼성의 흐름을 잘 보면 돼요. 자, 이제 코스닥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코스닥의 이제 주봉 차트인데 코스닥은 올해 마찬가지로 4월 이후에 상승을 했는데 거래소보다는 상승률이 미비해요. 왜냐하면 거래소는 지금 역사적 고점 근처까지 갔어요. 역사적 고점이 어디예요? 3,3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코스닥에 이제 지금 코로나 전에 코로나 이후죠. 코로나 이후에 최고가 이제 1,060이에요. 1,062. 그러면 거래소 기준으로 지금 1,000포인트까지는 갔어야 돼요. 코스닥이 1,000까지 가야 돼. 근데 거래소는 이미 역사적 고점 때까지 거의 다다랐지만은 코스닥은 올해 들어서 800을 넘기긴 했지만은 저기까지 가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소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8월 이제 한 중반 정도 지나면은 8월 중반 중순 8월 중순이면 뭐 이제 8월 15일을 기준이겠죠. 예? 이 중반을 기준으로 해서 저가 매수를 잘 해두면 예, 특히 이제 코스닥 개별주에서 많이 터질 거라고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되는 게 이 큰 그림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 그 조정 기간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여기서 보면 1,060이 찍고 나서 이렇게 우하향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내려갔어요. 근데 이럴 때 하락은 기회가 아니죠. 예, 이럴 때는 기회가 아니에요. 다 위기지. 바닥이 나올 때까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우하향. 근데 지금은 우하향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하향이 아니라 상향 과정에서 이제 큰 조정이잖아요. 상향 과정에서.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남은 연말가 900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단 말이에요. 900까지는. 그래서 큰 그림을 먼저 보고 그래 이번에 빠지면은 또 기회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점이 만약에 어디서 형성이 될지는 봐야 되지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아마 저점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예요. 일주일 정도만 지나주면 저점의 윤곽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코스닥의 이제 개별 중성주들이 아마 시세가 많이 터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빠지는 부분은 오히려 이제 하반기
뭐 본격적인 하반기는 벌써 7월부터 시작됐지만은 하반기의 마지막 이제 큰 시세들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성 개별주들이 요즘 뭐 파동들이 잘 안 나와요. 개별주들 파동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선점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 최근에는 이슈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개별주도. 이슈라는 거는 시장에서 뭔가 기사화되거나 뉴스화되거나 뭔가 이제 언론에서 뭔가 막 얘기가 나오거나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는 뭔가 재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뭐 실적이 좋고 저평가, 물론 이제 실적이 좋고 저평가도 이렇게 이제 상승장이 꾸준하게 오랫동안 진행이 될 때는 그런 것들도 세가 잘 나는데 지금은 조종장이 연출이 되고 또 이제 정책이잖아요. 종목들 정책이에요. 특히 이제 7월 말에서 8월 한 중반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휴가도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비수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썸머레이가 거의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이제 썸머레이가 매년 보면 오는데 우리나라는 썸머레이가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수기예요, 비수기. 근데 이 비수기에서 잘 선점해 두면 또 대박을 터뜨리는데 그 이제 개별 종목에서 뭔가를 선점해야 되냐면 이슈가 있는 것들을 선점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뭔가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 뭔가 인기를 끌 수 있는 거 아니면 뭔가 큰 수주를 딸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뭔가 큰 뭐 기술 이전권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미국 FDA 통과를 할 수 있다든지 뭐 상업화의 기대감이 하여튼 그런 재료 이슈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선점해내 그래야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어쨌든 저는 이번 이제 폭락장은 기회다. 기회라고 생각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만 다음 주까지 이제 일주일 정도만 잘 지나가 주면 저는 좋은 그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기회는 항상 현금이 있는 분들이 기회죠. 주식은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은 이렇게 폭락하면 이제 상승장에서 폭락을 하고 이제 조정받고 또 올라가는 장이라면 이제 상승이 끝나지 않은 장이면 주식은 폭락은 기회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하향에서는 폭락은 기회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위기예요. 바닥 나오기 전까지. 근데 지금은 바닥이 잡혔단 말이에요. 우상향이에요, 아직까지. 그럼 기회라고. 근데 기회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기회는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 기회지 현금이 있는 사람이 기회예요. 주식만 100% 갖고 있으면 주식만 100% 갖고 있으면 위기예요, 그냥. 기회가 아니라 위기입니다, 위기. 왜? 주식으로 다 갖고 있는 건 죄다 다 물려 있으니까. 100% 다 물려 있으니까. 그래서 큰 그림을 항상 보셔야 돼요. 자,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제 7월에서 8월로 넘어왔으니까 7월 달에 이제 집중적으로 1등급 대장주 거래를 한 것들. 저는 이제 매일매일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무료 방송에서 뭐를 하냐면 1등급 대장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 기술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등 대장주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1등 대장주가 뭐냐면 시장에서 가장 세게 터진 것들. 가장 세게 급등한 거. 이걸 왜 하냐? 세게 급등한 것들은 고점을 치면 그게 끝이 아니라 고점 폭락을 하고 나서 이렇게 빠지면 N자 파동을 2차로 내준단 말이에요. 2차로. 2차 N자 파동 또 내줘요. 근데 그 중에서도 1등 대장주만 골라내야 돼요.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면은 물 먹습니다. 되게 크게 물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1등 대장주를 집중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40분부터 동쇼가 전에 10시까지 무료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실시간 라이브에서. 실시간 라이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최근에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글로 뭐 분석 글로 예를 들면 뭐 유튜브로 뭐 분석한 것들 많잖아요. 영상으로. 그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장중에 실시간 흐름을 보고 매매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이데일리 TV 검색을 하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1등급 대장주 거래하는 것들
자, 이건 이제 카카오페이인데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정말 많이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카카오 그룹주들이 이제 6월 달에 굉장히 큰 시세가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폭락할 때 진입을 마이너스 그때 10%에 진입을 시켜서 차익 실현을 한 번 했어요. 야, 그러면 차익 실현 한 번 한 걸 가지고 뭘. 근데 이번에 제가 4번을 재매수를 시켰습니다. 예, 4번을. 여기서 또 폭락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때도 마이너스 10%였어요. 다음 날 9% 플러스 났어요. 차익 또 했어요. 그래서 75,000원에 또 들어갔어요. 75,000원에. 그래서 여기서 또 차익했어요. 이때 한 12%, 13% 정도 수익 났어요. 그럼 차익만 몇 번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했죠. 그죠? 세 번 하고 여기서 또 들어갔어요. 여기서 또 들어갔습니다. 예. 저번 주에 56,000원, 57,000원 줬어요. 또 들어갔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또 11% 급등했어요. 또 차익했어요. 기가 막히게 차익했죠. 자, 어제 근데 5%, 어제도 마이너스 5% 빠졌어요. 또 들어갔어요. 어제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는 못 냈지만 약보합으로 끌어올렸어요. 약보합으로. 근데 오늘은 좀 빠졌죠. 오늘은 5% 빠졌죠. 그러면 이게 지금 재매수만 몇 번 했냐? 재매수만 지금 4번에서 5번, 5번 했어요. 5번. 네, 재매수만. 근데 다 차익한 거예요. 차익을 다 한 거예요. 차익을. 끌고 간 게 아니야. 다 급등할 때 차익하고 폭락할 때 잡고 또 급등하면 차익하고 또 폭락할 때 잡고 또 급등할 때 차익하고 또 이제 저번 주 일주일 전에 또 폭락할 때 들어가서 또 10% 이상 급등할 때 또 차익하고 4번, 5번. 이거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1등급 대장주만 집중적으로 이거를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거래죠. 거래. 그러니까. 이게 뭐 일명 매매긴 한데 저는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1등급 대장주를 집중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차익만 이거를 5번을 한 거예요. 5번. 5번 차익했어요. 5번. 지저분하죠. 근데 이런 게 거래 기술이죠. 예, 이런 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런 거를 라이브 실시간 방송에서 자, 오늘 마이너스 10%에 들어갑시다. 근데 이제 터졌어. 여기 상한가 치고 터졌어. 차익하고 또 기다렸다가 또 폭락했는데 마이너스 10%야. 또 들어갑시다. 다음날 9%대 또 차익해버리고 또 빠졌어. 또 한 3, 4%, 4, 5% 빠졌어. 그래서 또 들어갔어. 그리고 또 차익하고 그리고 저번 주에 또 한 4%인가 또 폭락했어요. 그리고 또 들어갔어. 근데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또 11% 급등했어. 또 차익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빠졌잖아. 5%.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끌고 가는 게 아니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폭락할 때 사서 급등하면 팔아버리고 폭락하면 사고 근데 이거를 타이밍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걸 분석을 어떻게 해요? 이걸 뭐 분석하고 영상을 보고 뭐 이게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실시간 라이브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거래의 기술이에요. 이게 거래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5번 차익했어요, 지금. 5번. 이번 주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이제 여기서 걸쳐서 이제 저점이 나오면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월화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또 타이밍이 또 나오니까 잘 보세요. 5번 차익했습니다.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5번 차익 시켰어요. 예. 그 다음 이제 또 하나가, 예. 자, 한국 화장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화장품주들 6월 달에 막 한번 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 화장품을 지정한 게 이게 1등 대장주다. 왜 여기서 상한가 나왔으니까. 1등 대장주는 다른 거 아니에요. 가장 센 패턴은 당연히 상한가죠. 당연히 상한가. 그냥 상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8,800원대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29% 급등했어요. 그래서 차익했어요. 차익해버렸어요. 다음날 이제 빠지고 나서 또 22% 또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폭락하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9,000원 아래잖아요. 그죠? 9,000원 아래까지 안 내려오면 다음 주에 만약에 빠지잖아요. 그럼 또 파동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빠질 때 잡아야 되겠죠. 오늘도 폭락하다 끌어왔는데. 그러니까 다음 주에 뭐 9,500원이 되든 뭐 9,400원이 되든 내려오면 또 한번 타진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아마 가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근데 또 파동이 또 남아 있습니다. 물론 급등하면 팔아야 돼요. 급등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급등하면 팔고 폭락할 때 여기서 진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에서 타이밍을 또 잡아보면 또 재매수 타진을 하면 또 한번 급등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이 차익은 다 했어요. 한국 화장품. 자, 그 다음 또 두산 테스나. 야, 이거 월요일에 상한가 났잖아요. 이거 마켓에서 얼마나 많이 했어요. AS를 제가 매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10%대 차익하고 이걸 또 들어갔어요. 여기서 또 들어가서 여기서 또 10%대 또 차익하고
여기서 또 폭락했잖아요. 근데 이게 저점을 안 깼잖아요. 그러니까 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차익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10몇 프로가 또 터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번 주에 상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3번을 재매수를 시켜서 3번 차익했어요. 3번 차익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AS를 또 했죠. 제가 마켓내에서 들어가도 된다. 일주일 전에 벌써 일주일 넘었는데 또 제가 34,000원, 5,000원 나올 거다. 근데 이번 주 월요일에 상한가 쳤죠. 팍 터졌죠. 그러면 이럴 때 차익하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제 그럼 끝난 게 아니지. 그러면 이제 3만 원 깨고 내려오겠죠. 예. 지금 추이로는 뭐 3만 원 깨고 내려올 거예요. 3만 원 깨고 내려오면 이제 일주일이나 2주 정도는 지나야 돼요. 왜냐하면 저점이 잡혀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저점이 잡히면 이제 거기서 안 가요. 1, 2주 동안. 그러면 여기서 이제 3만 원 깨고 내려오면 또 저점이 나오면 거기서 또 한 번 또 파동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차익은 3번 이상 시켰습니다. 이거를 거래 기술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거래죠, 우리는. 거래 기술이에요. 이런 거를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실시간 라이브.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은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 것들을 매매. 이게 매매인데 저희는 1등급 대장주를 거래한다고요. 거래. 거래예요, 이거는. 우리는 투자가 아니라 이런 데서 사서 급등하면 팔아버리고 사서 급등하면 팔아버리고 사서 급등하면 팔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터질 것 같으면 이제 여기서 좀 강홀딩 하다가 또 급등하면 팔아버리고 이걸 3번 이상 차익을 시켰습니다. 3번 이상. 두산 테스나. 대박이죠, 대박. 이런 거래는 누구도 할 수가 없죠. 아무나 못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뭐 글이나 영상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매매를 할 수가 없죠. 자, 이번 주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4x4. 이것도 제가 여기서 그때 이제 우리가 대선 전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는 이제 이재명 후보였죠. 퓨리오사를 방문하면서 이게 이제 퓨리오사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가 하나, 둘, 셋, 넷, 5방 나왔어요. 셋, 넷, 5방. 그죠? 그래서 여기 13%가 폭락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시간 라이브에서 들어가라 그랬어, 그때. 들어가라 그랬는데 여기 상한가 나왔어. 그래서 차익했어, 여기서. 차익했어. 근데 이번 전주에 보면 또 상한가 나왔어. 여기 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3일 전에 들어가십시오. 근데 딱 9%가 급등했다. 9%가. 그래서 차익했어. 근데 아직은 또 파동이 아직은 남아 있어. 사실은. 차익은 했는데 요때 들어가서 그때 차익을 했어요. 상한가 먹고 그때는 상한가 30% 넘게 먹은 거야. 왜? 이게 1등급 대장이니까. 근데 여기서 또 상한가 나왔잖아. 그래서 여기서 빠질 때 기다렸다가 여기서 타이밍에서 9% 차익은 했는데 아직 파동이 좀 더 남았어요. 이게 이제 퓨리오사 관련주. AI 관련해서 퓨리오사 관련주예요. 한 17,500원이나 18,000원 정도? 뭐 단기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차익은 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실시간 우리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거래. 1등급 대장주를 거래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제가 무료 라이브 방송을 매일매일 진행합니다. 매일매일.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거기서 시청하실 수 있어요. 포털에 이데일리 TV 쳐보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하니까 이번 주에 어쨌든 이렇게 또 차익을 했어요. 끌고 가지 않아요. 우리는 급등하면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폭락할 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예요. 거래 이런 게 진짜로 거래 기술이 필요한 거죠. 거래 기술을 제가 실시간 라이브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예요. 자, 오늘 이제 1등급 대장주도 거래했던 거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좀 파동 남은 것들 좀 얘기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잠시 고지 보고 또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또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사실 이제 뭐 이슈가 몇 가지 나왔는데 요즘 사실 뭐 큰 이슈들이 없어요. 우리가 관세 이슈는 뭐 다 아는 얘기고
이제 뭐 관세는 어쨌든 우리가 15%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그죠? 물론 품목별 관세는 좀 차등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이제 일본과 똑같이 15% 관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은 없어졌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기대감이 있던 거는 이제 결과가 나오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대감이 사라지면 물량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뭐 세법 개정이라든지 그 명분이 돼서 이제 오늘 폭락이 나왔지만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관점으로 봐요. 이제 그런 그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차익 관점으로 물량을 내다 파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또 기회가 될 겁니다. 한 일주일 내에서. 자, 근데 이제 이슈가 요즘 큰 이슈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슈가 이번 주에 뭔가 뭐 여러 가지들 이 얘기가 있지만은 뭐 우리가 이제 관세 이슈 이제 15%.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제 뭐 뉴스에도 크게 나왔고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이제 세법 개정 오늘 세법 개정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게 좀 악영향을 이제 대주주라든지 이제 그 분리과세 뭐 배당에 관련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세법 개정이 좀 돼서 이제 사실은 조금 시장에서는 좀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뭐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좀 나눠겠죠. 근데 이거야 뭐 사실 그렇게 시장에 그렇게 명분이 생기긴 했지만은 저는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큰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이 또 해결을 해줄 거라고 보여요. 근데 이제 큰 이슈는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이제 거의 3조 규모죠. 수주를 땄죠. 수주를 땄죠. 물론 2030년까지지만 큰 규모죠. 그래도 수십조의 그 수주를 땄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번 주에는 이제 가장 컸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돌파를 했죠. 7만 2천억까지. 결국은 이번 주에 다시 폭락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면 주가는 폭락하게 돼 있어요. 항상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가다가 많이 올라간 다음 결과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폭락하는 거예요. 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슈는 이게 제일 커요. 이게 제일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삼성이 투자를 더 확대를 하겠죠. 뭐 미국 쪽에 또 이제 우리가 뭐 미국 쪽 공장도 많이 짓고 또 투자도 하고 또 반도체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투자가 집행이 되면 삼성 관련한 이제 삼성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특히 이제 뭐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 일명 우리가 이제 요 앞에 짤다 소부장이라 그러잖아.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주. 그러니까 삼성이 대규모 테슬라의 대규모 수주를 따내면서 이제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거기서 삼성의 납품이 들어가는 것들, 많이 들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삼성 점유율이 높은 것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크게 받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뭐 조정이 지금 완료는 안 됐지만은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 8월 중반 전으로 지수가 조정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이쪽으로 아마 많이 쏠릴 거라고 봐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많이 쏠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소부장. 그래서 오늘 이제 소부장 쪽을 좀 집중적으로 유망주를 좀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망주. 자, 8월 이제 개별주에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 제목 이렇게 적었습니다. 물론 뭐 중대형주들도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지수가 3,300을 가더라도 이제 매력이 없어요. 이제 대형주들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형주에서도 더 올라가는 것들이 있지만 이번에 조선, 방산, 뭐 원전 이런 것들이 대시세를 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격적 매력이 없단 말이에요. 대형주도. 그러니까 8월 달에는 8월 중반 이후에는 제 생각에는 이쪽 소부장 쪽에서 가격적인 매력이 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삼성에 관련된 삼성 쪽 투자가 아니면 삼성 쪽의 점유율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시세를 강렬하게 터뜨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슈가 이제 삼성 23조.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2차 전지. 2차 전지가 이제 바닥은 탈피를 했어요. 왜? 이제 리튬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캐집이 지금 거의 한 2년 동안 캐집이죠. 전기차 시장이 캐집, 정체.
그러니까 정체기가 지금 장기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체기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실적들이 안 좋아요, 기업들이. 그걸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일단 7월 달에 리튬 가격 상승이 나오고 또 ESS 에너지 시장 쪽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다 보니까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설치가 많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시장 확대가 되니까 그래도 전기차 쪽의 수요가 쪼그라든 거를 좀 많이 상쇄하죠. 그래서 지금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7월 달에 이제 세게 한번 터졌잖아요. 그 시총 큰 거, 대형주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이제 캐집 탈피 시그널이 나온 거죠. 근데 장기 상승은 결국은 사실은 전기차 수요가 늘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신호들은 다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캐집 돌파. 그래서 지금 이제 소부장 쪽에서는 삼성전자 쪽에 이제 많이 공급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소부장 쪽 이런 것들이 유망 종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을 사실은 명단을 좀 뽑아봤어요. 제가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바닥 탈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이 좀 완료가 되면 좀 선점해 놓으면 또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삼성 쪽이라든지 이 캐집 돌파에 또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차별화가 심해요. 차별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8월, 지금 8월이잖아. 8월, 9월, 뭐 10월까지도 하반기 남은 기간 앞으로도 계속 차별화 될 것 같아요. 계속 차별화는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선정을 정말로 까다롭게 해야 돼요. 뭐 이제 뭐 좋다, 뭐 실적 좋다, 뭐 성장 좋다 해서 무조건 들어간다고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6월 달까지만 해도 실적 좋고 뭐 성장성 좋으면 그냥 들어가면 거의 수익 그냥 나요, 그냥. 근데 지금은 이제 시세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실적 좋아도 잘못 들어가면 타이밍 안 맞으면 손실 나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가 굉장히 극심해졌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서도 이 차별화에 맞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또 시세가 많이 안 난 것들, 그 중에서도 또 바닥을 탈출한 거, 바닥에 있는 종목을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누차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바닥주는 언제 갈지 몰라요. 바닥주는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 바닥주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바닥. 바닥에 사놓으면 언젠간 가긴 해요. 근데 이게 종목마다 1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뭐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 6개월, 1년 있다가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같이 지루한 장에서 바닥이긴 해. 근데 사놓고 안 가. 3개월, 4개월, 5개월 안 가. 그러면 시간 낭비잖아. 지금 미리 사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한 달 안에 뭐 터진다면 한 달 정도야 뭐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 뭐 3개월, 6개월 만약에 안 간다. 그럼 지금 미리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닥주가 지금 그런 양상이에요. 바닥주가 무지하게 많은데 바닥주를 사면 안 돼요. 바닥주를 사는 게 아니라 바닥 탈출 종목을 사야 돼요. 바닥을 이제 탈출하는 것들. 이제 막 바닥을 탈출하는 거. 그래야지 오래 기다리지 않아요. 바닥 탈출하는 종목들 사야지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안 넘어가고 1, 2주, 2, 3주 그 안에 터진단 말이에요. 바닥 탈출하는 종목들은. 최소한 이제 한 2, 3주 안에 좀 지루하더라도 그 정도만 기다려주면 터진다고. 그런데 바닥주는 1, 2개월, 2, 3개월 기다려도 안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바닥주를 사면 안 됩니다. 바닥 탈출 종목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제 유망 종목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반도체하고 이제 2차 전지 쪽만 일단은 제가 좀 유망한 종목들을 뽑아봤어요. 이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삼성 쪽이나 삼성, 1순위는 삼성이에요.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공급이 또 들어가거나 이제 납품이 들어가는 것들도 있는데 삼성이 1순위예요. 그래서 삼성 쪽, 그 다음 이제 캐집 아까 얘기했죠. 2차 전지는 캐집 돌파가 가능한 그런 것들. 정체기를 돌파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2차 전지는 2년 동안 지금 정체기를 맞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체기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나 모멘텀, 그런 이제 종목들이나 기업들이 일부 이제 차별화가 돼서 이제 튀어나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반도체 쪽은 이제 장비는 PSK, 이거 삼성 거래합니다. 그다음 IST.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들도 있지만 관심이 없는 것도 꽤 많을 거예요. 마이크로 투나노. 예, 마이크로 투나노. 그 다음이 이제 첨보. 예, 첨보. 이게 그냥 2차 전지 쪽이에요. 그 다음 오킨스 전자. 이런 거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예, 오킨스 전자. 예, 요것도 잘 보세요. 그 다음,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그 개별 중성주예요. 큰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원준. 여기다 이제 김자 붙이면 김원준이죠. 가수 옛날에 김원준. 예, 그래서 이거는 외우기 되게 쉬워요. 원준. 예, 원준. 그냥 윤성 FNC. 윤성 FNC.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보면 사실은 바닥 탈출 종목이에요. 바닥 탈출하면서 2차 전지에서 캐집을 조금 돌파하려고 하는. 그 다음 이제 하나기술. 예, 하나기술. 그 다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황화리튬. 얘가 이제 황화리튬의 독보적 기술을 갖고 있어요. 황화리튬. 황화리튬은 뭐냐?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예요. 전고체 배터리의. 예, 이수 스페셜티. 그 다음이 이제 V원택. 요거 좀 생소할 거예요. V원택. V원택. 그 다음이 이제 A프로. A프로. 그 다음 알맥. 사실 여기서 아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좀 생소한 종목들 많을 거예요. 관심 없는 종목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유망 종목 진짜로 이거 일주일 동안 계속 추적하면서 제가 많이 찾은 거예요. 이거 진짜 잘 보세요. 이게 단기는 아니에요. 일단은 지수가 어느 정도 다시 바닥을 잡아주고 또 시장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안정화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시장의 우상향이 돌 때 이제 그때부터 아마 이 종목들이 흐름들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뭐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관심권을 두세요. 그다음 이제 WCP, 예, WCP, 엔캡. 요거는 제가 추천하자마자 어디서 추천했냐? 예, 마케디너에서 추천했죠. 예, 마케디너에서 이번 주죠, 이번 주. 예, 이번 주에 추천하자마자 다음 날 바로 14% 급등했어요. 이것도 이제 2차 전지 쪽이에요. 2차 전지 전액을 만들어요, 전액. 근데 신사업이 있어가지고 추천하는데 바로 이게 바닥 탈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바닥 탈출 종목이에요. 그다음 이제 SK, 이건 SK 그룹사죠, 계열사. SKIE 테크놀로지. 예, 이것도 이제 2차 전지 장비예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소부장 쪽에 지금 유망 종목들을 지금 제가 좀 지금 뽑아놨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달 한 중반 이후로 잘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시세가 어느 종목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이제 빨리 날 수도 있고 늦게 날 수도 있는데 종목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제가 얘기한 대로 명분들이 다 있어요. 아까도 이제 삼성이나 캐집 돌파, 바닥 탈피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눈여겨 보시면은 잘만 선정하면 이제 지수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러면 아마 시세들이 충분히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유망 종목 리스트 잘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사실 눈여겨보고 있어요. 저도 여기서 이제 몇몇 종목들, 그러니까 차별화 장세니까 어떤 게 빨리 갈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빨리 갈 것 같으면 이것도 제가 실시간, 실시간 라이브 방송, 아까 얘기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한다.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빨리 갈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요 종목이 이번 주에는 제가 명단을 얘기했잖아요. 요 유망 종목에서 이번 주에 이건 급등이 터질 것 같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십시오. 그런 건 실시간에서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시면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8시 40분부터 매일매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제가 얘기하는 대로 하시면 돈 많이 벌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1등급 대장을 좀 추려봤어요. 1등급 대장 이번 주. 이번 주에 이제 1등급 대장은 몇 개 없어요, 사실은. 요즘은 그 6월 달하고 7월 달에 1등급 대장이 많이 나왔어요. 1등급 대장은 이제 제일 센 거는 상한가죠, 상한가. 상한가. 그래서 6, 7월 달에는 상한가 종목 막 연속 상한가도 많이 터지고 그랬는데 이게 7월 이제 중반 이후부터는 1등급 대장이 별로 없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찾아보니까 DXVX, 그다음 이제 퀀타 매트릭스, 이런 것들이 이제 상한가를 치면서 7월 한 중반 이후에 한번 세게 터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번 주에 터졌고, 그다음 이제 포바이프 아까 얘기했죠. 상한가 나왔잖아요. 이 일주일 전에 나왔죠. 포바이프가.
그다음 이제 이번 주 주도주는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7만 돌파하면서 삼성전자, 그다음 삼성 SDI죠. 얘가 2차 전지 쪽에 있어요. 예? 삼성 배터리 만들잖아요, 배터리. 그다음 삼성 전기. 이건 스마트폰 여러분들, 예, 갤럭시가 또 히트를 칩니다. 최근에 이제 신형 나오는 것들 잘 팔리죠. 부품의 최대 수요이죠. 이거 제가 마케팅에서 아니 저기 3대 천왕에서 얘기했잖아요. 저번 주에 토요일 날 삼성전기 보십시오. 바로 다 월요일 바로 튀더라고요. 얘기하자마자 바로 튀잖아요. 삼성전기 이런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삼성 3인방, 삼성전자, SDI, 전기, 삼성 3인방이 현재로서는 거래소 쪽에 3인방이 주도주입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6월 달, 예, 4월 이후죠. 5월, 6월 달, 7월까지는 조선, 방산, 예, 원전, 예, 그다음 이제 지주사, 예, 상법 개정안. 그게 이제 주도주였는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너무 시세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제 시세가 덜 난 이쪽이 이제 현재는 주도주. 그리고 뭐 시가총이 다 큰 종목이에요. 그죠? 이게 개별 종목이 아니죠. 그래서 주도주는 이쪽을 보셔야 돼요. 당분간 주도주는 이쪽을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1등급 대장은 사실 몇 종목 안 돼요. 개별주에서는 1등급 대장은 몇 종목이 안 되고 주도주도 사실은 지금 현재로는 삼성 3인방이 주도주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소부장에서 유망 종목 리스트 보여드렸죠. 그 유망 종목 중에서 이제 먼저 한 달 있다 튈지, 2달 있다 튈지, 석 달 있다 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체크했다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시면 자, 이번 주에 요거 들어갑시다. 거래합시다. 매매합시다. 그런 걸 알려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급등 나오면 팔아먹는 거지, 이제. 급등 나오면 박수치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차익!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 시청하는 법, 아까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돼요. 예, 포털에서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고지 보고 마지막으로 바닥 탈출 종목 좀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닥 탈출 종목. 이제 바닥 탈출 종목은 사실 1등급 대장주는 아니에요. 1등급 대장주는 우리가 시장에서 급등이 제일 세게 터진, 특히나 이제 상한가를 치거나 연속 상한가를 막 2연속 사면서 제일 세잖아요. 그걸 이제 기다렸다가 폭락 시에 폭락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마무리되면 이제 들어가서 탁 급등 터지면 팔아먹고는 그걸 거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1등급 대장이 아니라 여기 적혀 있죠. 여러분들이 바닥주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차트를 보더라도 이런 데가 사실은 바닥이에요. 우리가 이제 2번 저점이 잡히면 쌍바닥이라 그래요. 근데 쌍바닥에서 들어가잖아요. 죽어라고 안 갑니다. 한 달, 2달, 석 달, 넉 달 죽어라고 안 가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다 다르겠죠. 뭐 어떤 거는 뭐 한 달 지나서 2달 지나서 급등이 터지는 것도 있을 거고, 석 달 지나서 터지는 것도 있고, 뭐 넉 달 지나서 아니면 6개월 지나서 터지는. 그런데 어쨌든 바닥을 쳐도 안 가요. 그래서 바닥주를 하면 안 된다고. 누차이 바닥주 하지 마시라고. 근데 전부 다 전문가들 바닥. 90%는 다 바닥주. 바닥. 물론 바닥주 그냥 한 1년 묻어두면 언젠간 가긴 가요. 바닥주는 최소한 1년 아니면 2년 묻어두면 한 번은 크게 가. 근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런 쌍바닥에서도 이거 기간이 벌써 이거만 해서 벌써 3개월이에요. 3개월 동안 안 간다고. 바닥 탈출 종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닥 탈출 종목. 그럼 바닥 탈출 종목을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여러분들 방금 얘기했듯이 간단해요.
여기가 쌍바닥이잖아요. 쌍바닥. 이 우리가 이제 차트에서 두 번 저점을 잡으면 쌍바닥이라고 해요. 쌍바닥에서 사면 안 돼. 안 돼요. 쌍바닥에서 사면 안 돼. 세 번. 여기 세 번 저점이 또 왔죠. 그럼 그죠? 그럼 삼중. 이것도 안 돼. 네 번. 네 번. 여기 다섯 번이야. 최소한 네 번, 다섯 번 이상 넘어가면 그러면 바닥 탈출이에요. 근데 대부분 쌍바닥 치고 요 정도 수준에서 사니까 짧으면 이제 1개월, 길면 뭐 3개월, 4개월, 5개월 안 가. 바닥인데 안 간단 말이야. 엄청 지루하죠. 가뜩이나 장도 지금 뭐 한 달 이상 지루한데, 한 달 이상 지금 뭐 장도 지루한데 종목도 사두면 선점은 했는데 뭐 굉장히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근데 죽으라고 안 가요. 그러니까 바닥 탈출 종목을 하셔야 돼요. 바닥 탈출, 탈피 종목.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 탈출 종목이야. 그러면 저점이 쌍바닥 사지 마. 세 번, 네 번, 최소한 네 번, 다섯 번 정도.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늘어야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바닥 탈출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은, 종목명은 제가 나중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 아까 얘기했죠? 실시간 라이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어디서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이데일리 TV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몇 시?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무료 라이브 방송을 매일매일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날은 제가 3대 천왕인데 3대 천왕 끝나고도 이제 할 거예요. 토요일까지. 저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다 매일매일 합니다. 매일매일.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이런 거를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은 오늘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게 바닥 탈출이라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두 번 쌍바닥이잖아. 근데 두 번 안 가. 세 번, 네 번 정도는 잡혀야 돼.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들어가서 그냥 길게 그냥 몇 달 들고 와도 되는데 탈출 종목이잖아. 탈출. 여기서 탈출 시그널이 났잖아. 이런 걸 하셔야 돼. 이런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닥 탈출 종목인데 종목명이 안 적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진행하니까 이데일리 TV 오셔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바닥 탈출인데 오늘은 제가 종목명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바닥이에요. 이런 게. 쌍바닥. 그죠? 근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런 게 바닥 탈출이래요. 이런 거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아. 바닥주를 잡으면은 3개월, 4개월, 5개월 안 가요, 요즘은. 그래, 바닥주 하지 마시고 바닥 탈출 종목을 하세요. 저는 1등급 대장주도 하지만 바닥 탈출 종목도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 것들을 오시면은 아, 이런 것들이 빨리 갈 것 같다. 그럼 제가 이거를 타이밍상 아, 이번 주에 이거는 터질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데일리 TV 검색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하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들 시청하시면서 매매도 하시고 수익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주에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